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이고요. 우리 기술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4% 뜬 상태로 자 9.16% 10,010원까지도 도달을 해 주었습니다. 자, 혹시 근데 올라갔다라고 해서 오늘 물량 터신 분 없으시죠? 왜냐면 우리 기술은 좋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일단 오늘의 상승의 이유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어떤 거였죠? 자, 이겁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협상 리스크로 관세 이슈가 있었죠.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실무자끼리 협의한 내용에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죠, 러트닉 장관과 두 차례 긴급 회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회동에서 자 미국과 한국 간의 오간 협의 중에서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즉 한국에게 이 원전을 최우선적으로 자 지어달라, 원전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제의 사실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전력, 자 한전산업, 그리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 원전주 전력주들이 자 강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내용들이 또 나와 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 105기 수주한다, 이런 내용도 어제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은 만큼 우리 기술이 오늘 10,010원 찍고 윗골이 달리고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빠졌죠? 자, 우리 기술은 지금 투자 경고 기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투자 경고가 해제되고 나면 주가는 올라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기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올라가줘야 하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자 우리 기술의 이 12 발행 공시가 자 나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기술을 전부 다 오늘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오늘 영상은요, 너무나 준비한 게 많은 만큼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이것만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 제가 웬만하면 이 종목에다가 매도 금지라는 얘기 잘 안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 기술은요, 매도 금지를 꼭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유튜브 정책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을 자 유튜브 측에서 봤을 때, 야, 이 영상 뭔데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좀 해줘야겠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기술이 투자 경고 기간 진행 중에서 자 개인분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계세요. 아마 변동성이 줄어든 느낌 때문에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재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많이들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적어도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필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올라가도 자 우리 1, 2% 먹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3, 4%, 4, 5% 여기서 끝낼 거 아니기 때문에 쭉쭉 가져가면서 이 단기간으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이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좋아요 이거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자 매도 금지 적어주신 다음에 자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준비한 게 많은 만큼 자 토론이 좀 길었네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볼 호재는 뭐냐? 자, 바로 이거겠죠? 일단 내용부터 보자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요 25%로 올리겠다라고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 일단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3,500억 불 대미 투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되고 하는데, 자 정책적인 얘기는 제가 딥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 혹은 정부에서 대미 투자금 관련 입법하는 기조가 아예 없으니까 자 얘는 뿔이 난 겁니다. 너네 우리한테 돈 지원해준다, 자 프로젝트 같이 해준다 라는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내려줬는데 안 할 거야? 그러면 관세 다시 올린다 라고 또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갔었어요? 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 미국으로 또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의에서 실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권을 쥐고 자 미국으로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측 실무자랑 자 미국 측 실무자는 누굽니까?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 관세와 관련된 협의를 하겠죠? 관세랑 또 어떤 것도 할 거예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조선이랑 방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전 쪽을 자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앞다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국 측이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 카드로 요청을 했던 건 자 우리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요 한국에서 좀 도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고 한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사업들이 뭐예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조선업이나 그리고 알래스카 쪽의 이 LNG 개발, 전력망 사업보다 자 원전을 최우선적으로 뽑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미국 측은 특히 일본의 대미 투자 구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 내의 원전 건설 투자 방식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부는 한국이, 일부는 일본이 각각 건설한다라는 건데 일단 한국이 웬만하면 더 가져올 수 있으면 좋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반반 나눠서 하든 아니면 뭐 건설은 누가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 PM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매니징은 또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나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봐야겠지만 일단 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우선권을 가져오는 게 가장 좋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 입장으로서 그게 맞죠.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중요한 내용들은 각국 정부 간에 어떠한 협상 내용이 나오는지 또 중요하게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에는 미국 내 원전 수주가 기대감문으로 오갔다면 이제는 가시화되어서 정말 실제로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 본격적인 원전 수주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기술도 누굽니까? 이 기업 뭐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이 단공계약 체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고 계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을 받는 회사죠.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이 미국으로 진출한다. 그랬을 때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같이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또 좋은 게 뭐가 있었느냐? 이것도 좀 짧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국산 가스터빈 105기 수주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실제로 수치가 명시되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가스터빈 이게 뭐죠? 화력 발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원전이요. 우리나라에서 2기를 신규 건설 추진한다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 기사인데 바로 날짜 보시면 2037년, 2038년입니다. 앞으로는 최소 10년이 더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가스터빈은 뭐죠, 여러분들? 화력 발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년 안에 끝나고 오래 걸려도 4년이면은 준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정전 공시랑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방금 보여드렸던 거.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두산에너빌리티잖아요. 아까 보다 말았는데 자, 여기 내용이 공급계약 내용이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비안전계통 DCS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가스터빈을 돌릴 때 상황에 따라서 힘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스템을 공급해 주는 게 우리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봅시다. 앞에 나왔던 이 미국과의 협의 내용은 가시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에 명분을 하나 더해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제로 105기의 가스터빈을 수주한다라는 건 가스터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화력 발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화력 발전이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 기술의 비안전계통 역시도 수주가 늘어나요. 자, 계속해서 이런 호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 대충 차트만 봐도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봐도요. 꽤 긴 시간 동안 차트를 쭉 길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16년 정도간의 박스권. 자,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박스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하단부에서 바닥 따지고 움직이고 상단부 안 뚫렸는데 그동안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세력들이요, 그동안의 매집은 이미 다 마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우리 기술 이제 본격적으로 자, 주가 드리빙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도 보고 거래량도 봤을 때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시장 환경이 우리 기술 진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우리 기술 이거 매도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죄송해요. 아침이라서 혀가 좀 꼬이는데 자, 매도 금지 해주셔라.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주주분들도 영상 시청해서 더 이상은 자, 투경 기간 동안 이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매도 금지 꼭 작성해 주시고 좋아요도 지금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자,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영상 밑에 있습니다. 꼭꼭 눌러 주세요. 자,
앞으로도 제가 꾸준히 우리 기술과 관련된 이 원전과 관련된 좋은 호재,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또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만큼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 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자기 전환 사채 매도 결정,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일단 전제 조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15회차 전환사채를 25년 12월 29일에 자 50억 사들였고요. 그리고 26년 1월 29일에 50억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총 100억에 대한 이 전환사채 발행 물량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왔어요. 근데 앞전에 12월 29일 거는요, 어떻게 했었죠?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버행 이슈를 없애주면서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전 거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겁니다. 내려서 보시게 되면 50억. 자, 다시 돈 주고 사왔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취득 사유도 있죠. 사채권자의 별도 협의하에 자, 콜옵션을 행사해서 다시 사왔다. 근데 향후 처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취득 후 소각한다라는 건 완전히 주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는 내용이 정말 좋은 거였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어땠죠? 마찬가지로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야, 이것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향후 처리 방법 추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켜보자 라고 했더니 이게 며칠 안 지나서 자, 다시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2월 2일 날 자, 취득 후 매각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50억짜리를 53억에 사와서 자, 146억 5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50억의 가치가 있는 전환사채를요 53억 주고 샀는데 이걸 다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다고요? 146억에 팔았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 이득을 봤죠? 53억에 팔아서 146억에 팔았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90억 정도는 벌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사모펀드가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이 돈 주고 이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모펀드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90억이나 얹어서 샀으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146억에 사갔던 물량이 있죠. 이 물량은 그들이 146억에 사서 140억에 팔지는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사간 물량을요, 본인들의 평단보다 훨씬 더 위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구나 라는 논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 수로 자, 계산을 해봅시다. 물량이 얼마나 되죠? 222만 7,171주가 나옵니다. 정확히요. 그러면 우리가 1원도 틀리지 말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얼마죠? 33만 838원 나누기 몇 주였습니까? 자, 내려서 보게 되면 222만 7,171주예요. 그러면 주당 단가가 6,578원이 잡힙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이번에 주식을,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상장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578원이 그들의 평단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시 내용을 비춰서 봤을 때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밑에까지는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근데 6,500원, 78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자, 엄청난 기회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히 명확히 바닥을 알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춤에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 그동안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 추가적으로 동반됐던 게 어떤 겁니까?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자, 거래대금도 중요하다. 이 거래대금을 봤을 때 상승 초입에 5천억이 터져줬고 그 다음 날에는요 8,700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였죠? 1조 2천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1조 7천억 가량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거래 대금을 다 더하게 되면 거의 4조 가량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 세력들이 4조를 썼다라는 건 아니죠. 이 4조 원 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자, 이제 드리블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부터 뭐 F까지의 계좌가 있다. A, B, C, D, E, F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A 계좌에서 자, 3만 주 가량을 걸어놓고, 그리고 또 B 계좌에서 여기서 2만 5천 주 가량 혹은 뭐 3만 주 가량 계속해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3만 주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긁어 올리면 플러스 자, 개인분들 혹은 뭐 기관, 외국인 등등 해서 걸려있던 이 호가창을 다 긁어 올리면서 주가를 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돈을 안 쓴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쓴 구간이 자 이때 올려주면서 돈을 많이 썼을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고 좋은 게 아니라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출발을 하려면, 이제 시작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명분은 뭐예요? 원전이 다시 시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도 엮이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좀 걱정됐던 부분은 이 원전이 시간이 준공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105기의 이 가스 터빈을 수주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온 만큼 가스 터빈은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원전보다 빠르다. 2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두산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의 거래처예요. 그러면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모멘텀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결국엔 이 세력들은요, 이득을 봐야 됩니다. 왜요?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여기 우리 기술 분기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만 이 왼쪽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자 이거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거는 이번에 절반가량이 이 전환 청구가 가능해지고 또 남아있는 17회차, 18회차가 아직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주가를 더 올려야 되는 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 투자 경고에 지정되게 되면 나오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술처럼 지금 시세 초입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아마 HJ중공업이었던 것 같아요. HJ중공업도 자 이때가 시세 초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도 이 매매 거래 정지, 투자 위험까지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월 13일 날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이 1일차입니다. 1일차부터 조정 나와서 자 10일차까지 종가 컨트롤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해제가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은 자 오늘이 최초 판단일이었습니다. 그죠? 투자 경고 해제 여부를 따지는 최초 판단일인데, 자, 요것도 빠르게 한번 계산해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해제 요건을 보게 되면 자 이겁니다.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번부터가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단일 T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면은 안 되는데요. 자 오늘의 종가가 얼마예요? 딱 봐도 오늘이 가장 높아요. 지금 현재가가 9,570원인 만큼 이 3번 요건에 바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에 1, 2번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종가가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투자 경고는 하루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뭐 밀리지 않는다, 자 어제 가격보다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연장이 될 거니까요. 제가 내일의 이 종가를 토대로, 내일의 주가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 기술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다뤄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랑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를 꼭 3종 세트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 투자 경고 기간 진행 중이어서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이 종목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져온 종목은 템베거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이 재료도 보는 사람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용 없이 템베거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리죠. 결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이유랑 명분 그리고 모든 요소들이 다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이 왜 이 템베거가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오늘장 오후장에서라도 자 소액 정도는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이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혹여나 우리 기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끌고 가서 결국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매수 타점을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때가 왔을 때는요 잘 실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같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우리라고 보내서 받아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바로 보내셨으면 제가 준비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코로나 때도 돌이켜봤을 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1년 더 채 안 돼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요,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장바구니 리스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죠. 그리고 자,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업을 공통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기업은 삼성전자의 추후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자,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죠.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요,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죠.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최근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번 종목은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처음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네. 그러면 이거 인수합병 해야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바닥권 17,000원에 있던 주가가 자, 얼마까지 갔죠? 64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78만 원까지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40배까지 엄청난 상승인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이걸 알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황금소리 준비한 2026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기술 주주분들, 우리 선배님들 중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010-9630-2563번으로 우리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후속주까지 포함해서요,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는 웬만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매도 금지 작성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매도 금지 작성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보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이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